지금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10년 뒤 지금처럼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문을 열고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?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.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. 나이 들면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. 하루에 10,000보만 걸으면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. 이 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중요한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. 걷기는 분명 좋은 활동입니다.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심폐 기능이 아니라 근육입니다. 그리고 걷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소 부족합니다.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.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. 이 변화의 무서운 점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.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고 큰 통증도 없습니다. 대신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. 처음에는 병뚜껑이 잘 안 열리고 양말을 신을 때 중심이 흔들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이 먼저 나갑니다.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받아들입니다.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이 바로 갈림길입니다. 이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계속 걷기만 할 것인가? 아니면 걷기에 더해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을 더할 것인가?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.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. 첫 번째로 반드시 짚어야 할 곳은 종아리입니다. 종아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근육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. 다리 아래쪽에 고인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.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는 쉽게 붓고 오래 서 있기 힘들어집니다. 보행도 불안정해집니다. 걷기는 종아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여러 근육에 나누어 쓰기 때문에 자극이 충분하지 않습니다.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. 너무 단순해서 운동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노년의 균형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. 하루에 15회, 3세트면 충분합니다.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. 이 근육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빠르게 약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짚게 됩니다. 이건 습관이 아니라 힘의 부족입니다.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펴 보십시오.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은 관절 부담은 적고 허벅지 근육 활성도는 높습니다. 세 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 고관절입니다. 많은 낙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. 발이 충분히 들리지 않아 바닥에 걸리는 순간 균형을 잃습니다. 제자리에서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은 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근육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. 네 번째는 등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? 등이 굽으면 단순히 자세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. 호흡이 얕아지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. 이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. 저항 밴드를 이용해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은 굽은 등을 펴고 몸의 중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의학계에서는 등을 지탱하는 근육을 노년의 안전벨트라고 표현합니다. 마지막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. 이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. 삶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움직임입니다.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노년의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
이걸 다 해야 하나?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중에서 하루에 두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.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. 근육은 운동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. 재료가 필요합니다.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 유지율이 더 높았습니다. 이것 역시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근감소증은 운명이 아닙니다.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도 아닙니다.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고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. 오늘 저녁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10번만 들어 올려 보십시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그 작은 움직임이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.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연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.